안녕하십니까. 절세의 달인 문길성 CFP입니다. 근본 시간 깊은 내막을 파헤쳐보는 절세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요. 종부세 절세를 위한 신탁 관련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객님 자산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저렇게 했을 때 비교해서 절세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고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종부세 관련돼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도가 났었죠. 한경의 3월 25일자로 다주택자 종부세 회피 막는다. 신탁사 통한 꼼수 절세 차단. 기본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6월 1일 이전에 어떻게든 주택을 명의를 바꿔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탁을 통해서 맡기게 되면 신탁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명의가. 그래서 그러면 이제 1가구 1주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종부세를 조금 좀 나누는 거죠. 나눠서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획재정부가 나름대로 연구 영역의 발주를 통해서 뭐 이렇게 차단한 방안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신탁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개정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좀 굉장히 애매한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개정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부가 연구 영역을 발주한 내용, 그죠? 차단하는 방안에 착수한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개정 등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 참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기사의 내용들이 한번 떴다. 그리고 나름대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게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법인 CEO분들의 퇴직금 마련에 여러가지 배수 적용을 통해서 소득세 절세,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플랜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의 입장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도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도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신탁을 한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뭐 그게 주택이 됐든, 자, 신탁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탈세냐, 아니면 절세냐, 아니면 조세 회피냐. 탈세는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겨가면서 하는 게 탈세고요. 절세는 뭐예요? 법의 테두리를 지키면서 합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게 절세고요. 조세 회피는 뭐예요? 법에도 없어요. 이게 범법인지 법을 어기는 건지 법을 준수하는 건지 굉장히 애매한 게 있잖아요. 그게 조세 회피입니다. 조세 회피라고 그러는데 이 회피인지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적법한가? 아니 불법인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가? 회피인가? 제가 상담했던 사례를 보면요. 고객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세금에 대한 평가도 해봤어요. 그래서 과연 종부세는 절세가 되는 것인가? 네, 종부세는 많이 절세가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뭐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보니까 최소 절반 이상은 절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법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탁을 하고 절세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렸어요. 그래서 종부세는 실질적으로 절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소급 적용의 유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법이 바뀌면 과거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신데요. 사례를 들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법인의 CEO에 대한 퇴직소득세 관련된 어떤 절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세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했던 분들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 했던 분들은 좀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제부터 적용을 차근차근 하겠다, 이렇게 개정이 되기도 하고요. 좀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신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절세가 될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처음에 제가 기사에 보여드렸지만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 탈법은 아닙니다, 뭐 절세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탈세는 아닙니다. 이게 탈세는 아니에요. 탈법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연구 용역을 발주 중이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그 국정감사를 토대로 해서 아마도 환경에서 기사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보도에 관련된 입장문을 보더라도 연구 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결정된 바 없다라는 거죠. 그런 문구로 잘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앞으로 그렇게 갈 예정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신탁을 통한 종부세 회피 방법은 조금 이제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다만 지금 현재는 가능하다. 그리고 종부세 절세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요청하시면 제가 종부세를 신탁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신탁을 했을 때는 이제 신탁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신탁 수수료도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가 만족스러우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그리고 SNS 전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